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또 큰, 좌절과 또 기쁨과 극복, 이런 거 알려준 종목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네,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또 힘을 믿고 또 꾸준하게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도 낮춰주시고 그랬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쯤 다들 100% 넘는 삼성전자로 100% 넘는 수익은 이게 보통 수익이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이야, 너 삼성전자 100% 먹어봤어? 네, 그런 사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거는 이제 하이닉스 뭐 몇백 프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번외로 치고요. 삼성전자가 저점에서부터 어떻게 통과를 해가지고 그 자리가 왜 바닥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캐치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2025년도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거기가 바닥이었는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활용만 하신다면, 뭐가 되죠? 지존이 되는 겁니다. 지존! 자, 지존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 차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오시죠. 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자,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11만 9,900원, 12만 원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12만 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매수했던 그 시점, 뭐, 올해로 친다라면은, 여기 12월 6일 월급 종목 한번 해드렸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매수가 쭉 나갔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6만원 넘기지 않았고요. 5만원대에서 아래쪽 공략을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100%는 다 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요게 이제 근데 작년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평선이 꺾였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하이닉스랑 같이 얘기해드렸던 건데, 자, 업황은 일단 계속될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고 주가 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매수하지 마시고, 네. 기억나시죠?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도록 합시다 라는 식의 전략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여기 모여가지고 네, 정별이 쭉 진행되다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정별이 쭉 진행되다가 역별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8만원이었는데 반토막이 난 거죠. 8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5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근데 요 구간에서 요만큼 떨어지는 요 구간, 여기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절 매도를 해야 되겠다 어쩌겠다 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죠? 우리는 위에서 안 샀다는 거죠. 우리는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매수한 자리가 어디죠? 2022년도, 23년도. 기억나시죠? HBM 이야기 그때 해드리면서 쭉 타고 올라올 때 매수 포인트 계속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단가가 6만원 정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다들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8만원까지 올라가니까 한 50%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그 정도까지 50%까지 안 됐나요? 네, 한 40% 정도 수익이 났었죠. 근데 비중이 많았으니까 괜찮았죠. 자, 근데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상태가 됐을 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매도를 치고 빠져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것이냐. 사실, 이 당시에는 저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주가가 어디만큼 빠지든지 간에 다시 올라갈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자, 이 당시에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네,
2025년도에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 시점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니죠. 주가가 삼성전자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2,500포인트를 전으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 근데 시장은 일단은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이 당시에는 서학개미들이라고 해가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장은 안 돼. 그게 유행어였어요. 국장은 안 돼. 지금은 국장은 돼라고 바뀌어야 되겠지만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도 못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대형주가 눌리고 막 그렇게 좀 암울했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잘 살펴보세요.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쪽에 베팅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로 올려야 되냐? 삼성전자 올려야 됩니다. 근데 지수 포인트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높이 올라갔었죠. 딱 보니까 보이시죠? 코스피 지수하고 딱 보시면 포지션이 조금 더 지수보다 항상 그렇긴 합니다. 종목이 더 원래 더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높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좀 들어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을 좀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조정을 받으면은 많이 내려가죠. 7만 원 정도 아니겠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간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닉스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14만 9천 원에 우리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 하이닉스 안 팔고 그냥 갑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었죠. 그때도 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14만 9천 원 매수 한 번 더 들어갔었던 그 포지션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어요. 지나쳐가지고 여기까지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 삼성전자 끝났다. 왜 끝났느냐? 뭐 이제 실적도 안 좋고 하이닉스한테 먹혔다. 하이닉스가 1등이다. 뭐 하이닉스 요즘에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뭐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해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는 2023년도 당시에 반도체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6조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감행하죠. 반도체 쪽에 투자를 감행합니다. 하이닉스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긴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게 이제 HBM4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이후에 나타나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들.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데려가면서 삼성전자는 팔아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여기 저점 라인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사주 매입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 뭐 반대 매매 나올 것이다. 삼성일가 반대 매매 나온다. 주담 대출이 많아가지고 반대 매매 나온다. 뭐 등등등 말도 많았죠. 그래서 뭐 조금 올라가는 것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당시 6만 원 올라갈 때도 말 많았어요. 손절하라. 너 당장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여러분들 종목을 믿고 업황을 믿고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여기서 매도라는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들을 잘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말 바꾸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요 당시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들 다 기억나시죠? 삼성전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밑에 내려왔으면 더 사세요. 여기가 저점입니다. 5만 원 정도가 지지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대형주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종목들은 역배열 상황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이평선이 수렴을 해줘야 돼요. 수렴을 하고 정배열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요거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괜찮았지. 이렇게 급하게 내리는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줬잖아요. 그리고 이평선 잡아놓고 땡겨 올라가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매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는 뭐 100% 다 넘어갔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매도는 언제 할 것이냐? 반대예요. 이번에는 매도를 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렇게 또다시 데드크로스 전환되는 그런 수렴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뭐 업황 분석이나 실적 분석이나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 속에서 대형주가 가지는 입지, 대형주가 지 혼자 단독으로 빠지고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같이 빠지면서 대형주도 같이 빠졌다. 그러면 시장 반등 포인트가 있을 때 대형주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내렸을 때는 대형주를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때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형주의 한 60% 정도 제가 그대로 해드렸잖아요. 그죠? 60%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중소형주 한 20, 3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아니 왜 수익이 많이 나오나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주는 어차피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할 수 있는데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비중이 뭐 이 종목이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보통 종목을 한 5%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5% 매수한 종목이 100%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20% 정도 갖고 있다. 그럼 4배죠. 4배. 4배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삼성전자에서 25%만 수익이 나와도 100%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주는 어떻다?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시장 올라갈 때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 그런 다른 종목들 개별주도 올라가는 수익률 부럽잖아요. 개별주 200% 수익 났어? 근데 뭐 어쩌라고? 나는 삼성전자 100% 나왔어. 비중 얼만데? 2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겁니다. 5%짜리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200% 올라간 것보다 비중 25% 갖고 있는 것이 10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5배니까 500% 수익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포트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5년 동안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실어서 끝까지 가지고 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실망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갔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사실 대형주들은 뭐 차트 같은 것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업황이나 또는 실적의 어떤 개선 여부나 그런 것들 보시면서 가시면 좋죠. 뭐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실적이 지랄 맞다가요. 네, 영업이익 보시면 실적이 지랄 맞잖아요. 네, 여기 6조 원까지 떨어져요. 영업이익이 23년도에. 그다음에 24년도에 32조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좋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내년도에는 130조 나온다고 얘기 나와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죠. 이런 실적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다가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호재성 재료를 계속 물고 와요.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에 대한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시장과 그 다음에 업황, 그 다음에 실적을 같이 보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딱히 뭐 더 해드릴 말씀은 없네요. 네, 아무튼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네, 더 좋은 종목들로 더 많은 수익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도 이렇게 빵빵 터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차트 이야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좀 어떠셨어요? 다시 봐도 좀 지리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어마어마한, 네, 그런 뭔가가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죠. 대형주, 주도주의 차트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업황의 어떤 포지션과 또 시장의 지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공략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매수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쌀 때, 남들이 싫어할 때, 남들이 손절매도 하는 거야. 막 싫어, 막 던질 때. 따주세요. 네, 내가 헐값에 사드릴게요. 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네, 배워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26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의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노래하는 꽃, 선인장, 이런 게 했는데, 선인장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야! 야, 임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노래도 해요. 이게 노래도 하더라고. 재밌지 않아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아, 그만해. 이제 조용히 해, 너. 이게 가끔씩 보면 단풍보다 더 웃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네, 고생들 많으셨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고 내년도부터 또 파이팅 하면서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